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31일 시선에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통합 시그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초기 당내 통합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모두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하는 등 광폭 스킨십에 나선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 식사 정치를 통해서 소속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해소, 당을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 어제 아침 식사는요, 대선 경선 때부터 조력을 했던 의원 20명과 함께한 데 이어서 점심은 당대표 경선에서 경쟁을 했던 강훈식 의원과 저녁은 박용진 의원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자리 모두 이 대표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선 주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협치 통합 행보에도 불구하고 비이재명계에선 사당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성 당원의 확고한 지지가 오히려 민주당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인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팬덤 정치를 비판한 이원욱 의원은 친명 일색인 지도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반대파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 이벤트 아니냐. 그러면서 실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적극적 지지자들은 충분히 참가를 했지만 네. 아유 뭐 되지도 않는데 뭐 그리고 민주당 너무 실망했어. 이런 예. 사람들이 이제 참가를 하지 않게 된 것. 이러면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나한테 쓴소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반대파의 의견도 최고위원회에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 친목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최고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침묵을 이어온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해서 감동도 없었다고 꼬집었는데요. 세대 간의 치열한 대결도 정책과 비전 경쟁도 없는 이재명 추대 대회였다면서 권리당원 투표율 37%를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의 순항 여부는 당내 통합과 체질 개선에 달려있다는 시각이 대세적입니다. 전당대회에서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권을 잡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내년 총선 승리와 재집권 의지를 밝힌 이 대표. 당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반명 정서를 극복하고 계파 간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대통령의 시계입니다. 대통령의 품격 있는 답례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권력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과 무궁화,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나 사인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제작해 왔는데요. 윤석열 정부 역시 새로운 대통령 시계를 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 의원들에게 대통령 기념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에겐 남성용 10개, 여성용 10개, 총 20개를,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남성용, 여성용 각각 5개씩, 총 10개씩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지급되는 시계가 너무 적단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시계 수를 대폭 늘려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념시계는 지난 5월 25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내 업체 로렌스에서 개당 4, 5만 원에 제작돼서 시계 앞면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서명과 함께 봉황 무늬가 그려져 있고요. 뒷면엔 대통령 취임식부터 슬로건으로 사용해왔던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목의 완장으로 불렸던 대통령의 시계, 그 최초의 주인공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이 시간을 가진 뒤 격려차 시계를 선물했던 것이 바로 그 시초라고 하고요.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때마다 기념시계가 제작이 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시계 뒷면에 좌우명인 대도 무문을 새겼다고 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0종류 이상의 시계가 제작이 됐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나 노벨 평화상 수상 등 각종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한 시계도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각형 디자인의 시계를 제작해서 당시 정형화된 틀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니 시계도 못 구하는 레어템으로 큰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짜 대통령 시계가 본격적으로 유통된 건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이 전 대통령의 대중적인 인기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짜 이명박 시계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고요. 당시 상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서 실형을 선고받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시계는 정권의 부침과 명운을 함께한다고 하죠. 정권 초기엔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지만 정권 말기와 대통령 퇴임 후엔 인기가 폭락합니다. 대통령의 인기에 비례한다는 대통령의 시계. 윤 대통령의 기념시계는 과연 역사가 담긴 초레어템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